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모든 개인적인 일정을 내려놓고 국가 경제와 개혁을 위해서 매진해주기를 바란다. 이 일을 맡은 이상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선적으로 이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본분이다. 이 말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오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금 장관과 의원직을 겸직하고 있는 이들에게 총선 신경 쓰지 말라. 바로 이겁니다. 실제 의원직을 겸직하고 있는 장관들은 총선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인데요. 대단한 멀티태스킹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장관직과 지역구 관리를 동시에 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고요. 특히 만일 오픈 프라이머리를 준비하기라도 한다면 더욱 가능하지 않은 일일 텐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짚을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 의원들을 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의원의 장관 겸직은 대통령제의 근간 중에 하나인 상권 분립을 침해할 뿐 아니라 지금과 같이 총선이 다가올수록 행정부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볼 때에는 가장 최선인 것은 바로 이 의원 출신 장관들의 동료를 최대한 막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겠죠.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아하.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터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신율의 출발 새아침. 촌철살인 헤드라인. 촌철살인 헤드라인, 오늘도 이숙현 시사 컬럼니스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헤드라인 어떤 거죠? 네, 이탈리아 보안업체 해킹팀한테서 이 원격 조정 시스템 프로그램을 구입한 국가정보원이 중국 내 한국인을 해킹의 주 타깃, 그러니까 목표물로 삼았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합니다. 국정원과 해킹팀 거래를 중개했던 나나테크의 허손구 대표는요, 지난 20일 한겨레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국정원의 관심 대상은 오직 휴대폰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해킹의 주 타깃이 중국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누구를 가리키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허 씨는 이 숨진 국정원 직원 임모 씨가 중국에 있는 내국인이라고 표현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해킹 대상 가운데 한국 국적자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진행한 사람만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국외에 있더라도 자국민을 상대로 한 것이면 불법이긴 한데요. 앞서 이병호 국정원장은 지난 14일 국회 답변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적이 없다고 답변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항상 얘기하는 게 내국인의 개념 규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제가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고정 간첩이 한 명도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내국인의 개념 규정은 간단하겠죠. 네. 근데 이제 만일 있다라고 또 가정을 한다면 내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얼굴에 간첩이라고 써 있지 않는 이상은. 한국의 국적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 국적자든 아니든 간에 고정 간첩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살고 우리나라에서 계속 있었던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중국에 지금 있는 내국인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내국인이라는 게 이제 사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탈북하신 분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해서 그렇죠. 중국에서 활동하는 네. 경우도 있을 수 네.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표현은 잘못됐다고 봐요. 내국인을 하지 않았다. 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국인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를 저는 차제에 좀 명확히 해야지 그렇죠. 이 민간인 사찰이라는 문제에 내국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분을 분명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자, 다음 헤드라인 어떤 거죠? 30입니다.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국정원이 구매 또 운영한 해킹 프로그램인 RCS의 모든 로그 파일을 포함해서요. 30개 자료를 국정원과 SK텔레콤
텔레콤 측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어제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뭐 이런 설명입니다. 이 로그 파일을 분석하면 타깃 단말기의 모델명과 IP 주소 그리고 통신사와 접속 일시를 알 수 있고 이 정보를 통신사에 문의하게 된다면 타깃이 된 단말기의 소유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로그 파일을 전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게 주요 설명이었습니다. 로그 파일이 뭔지 모르니까. 좀 어렵죠. 네, 이러면. 어려워요. 또 모든 공작은 플랜 A의 실패에 대비해서 플랜 B 또 플랜 C를 동시에 진행하는 게 기본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예. 이 문제가 된 해킹 프로그램 이외에 뭐 핀피셔, TNI 등 유사 해킹 프로그램 구매에 대한 자료 제출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딱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안철수 의원이 진짜 전문가긴 전문가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1세대 전문가는 맞죠. 맞죠. 네.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네네. 여기에서도 또 저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정보는 그 조직의 속성상 비밀리에 수행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과연 어느 정도 선까지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며 그래서 만일 그 어느 정도 선까지 공개를 했다 했을 때 그것이 또 예를 들면 우리 안보에 타격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지금 차제에 이게 국정원에 있어서의 예를 들면 민간인 사찰 의혹은 안보보다도 더 철저히 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 안보를 위해서 실제로 이 민간인 사찰 규명에 대한 자료 공개의 범위를 안보를 위해서는 제한해야 된다라는 그런 국민적 합의를 하든지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일단 안보냐 사찰이냐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상황 자체가 딜레마긴 한데요. 어쨌든 네. 지금 국정원은 뭐 그 입장을 두 차례나 그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모든 로그 파일을 공개하겠다라고 일단 국정원 측이 먼저 그렇게 그거 공개하겠대요? 치고 나왔었고요. 그 로그 파일, 그러니까 삭제된 그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자료. 얘기를 했고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이것이 아무래도 좀 민감한 자료이기 때문에 정 공개하기가 힘들다면 정보위원회를 통해서 비공개로 공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알 수가 없을 텐데. 뭐 어쨌든 그 정보위원회가 위원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지금은 그렇죠. 그렇죠. 정보위원으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게 안철수 의원이 지금 그러니까 한 사람을 내리고 정보위원회 있는 사람 안철수 의원은 정보위원회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데 일단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새누리당에서 안철수 의원을 끌어들이려는 그 목적은 또 다른 데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아직은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자기가 그 제출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정보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정보위원들은 자기네가 들은 얘기를 밖에 나가서 하면 안 된다라는 그게 있거든요. 못하러 돌 때 있죠. 네네. 근데 그러니까 국정원이 아무리 안철수 의원이라도 뭐 이 정보위원이 아니라도 그냥 이번만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는 못한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은. 국정원이 정보위원회를 통해서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우면 그때 가서 안철수 의원이 들어가는 그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설에서는 백지 신탁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지 신탁이요? 예, 안랩의 대주주기 때문에 정보위하고 이 안랩에 하는 일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백지 신탁 문제가 법리적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빨리 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과도한 해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백지 신탁은 이제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는 그래서 정몽준 전 의원이죠. 네. 정몽준 전 의원도 그 유관 상임에 들어가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다음 헤드라인 어떤 겁니까? 태완 입법이 소위를 일단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25년인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태완 입법이요.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소위는 형법상 살인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하되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그리고 상해치사와 존속살인과 같은 살인죄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개별법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살인 이외에 5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DNA와 같은 과학적인 증거가 확보가 되면 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심의 과정에서는 일단 제외됐다고 합니다. 이 법안은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1999년 대구에서 발생했는데요. 숨질 당시 6살이었던 김태한 군이 당시 누군가의 황산 테러로 투병 중에 숨진 바가 있고요. 이 사건은 지금 영구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거 다 포함시키면 안 되나? 강간치사,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그리고 사실 DNA 과학적 증거 확보되면 10년 중단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이런 거는 왜 제외가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 저도 이제 얼핏 봤을 적에 이걸 왜 같이 포함시키지 않았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일단 뭐 강간치사나 상해치사는 각각 개별법과 또 예를 들어 내부적으로 조율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여기 일단 어제 논의에 대해서는 제외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나머지대로 또 논의를 계속 해나갈 그럴 예정입니다. 네네. 근데 이거 공소시효 우리나라처럼 공소시효 예를 들면 살인이라든지 중범죄에 대해서 이 공소시효가 있는 경우가 이렇게 그런 국가가 그렇게 많은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일단 25년 살인죄에 대한 25년 좀 짧다 뭐 이런 짧죠. 의견도 많았죠. 아니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뭐 25년 전에 DNA 검사를 못했다. 근데 지금은 할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범인을 잡을 확률이 점점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그런 것도 한번 예측을 해가지고 이걸 만들 때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뭐 국제뉴스 같은 거 보면은 뭐 30년 만에 40년 만에 범인 나중에 확보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과거 5.17이라는 어두웠던 과거가 있지만은 예를 들면 그런 반인륜적 범죄 같은 경우에 사실은 독일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다음 헤드라인은 어떤 겁니까? 11년입니다.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11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을 실어놨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작성한 2015년 일본 방위백서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 여기는 쿠릴 4개 섬을 얘기하는데요. 예. 이 북방 영토와 일본식의 이름인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예. 우리 외교부 즉각 대변인 성명을 내놨습니다.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또다시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을 포함시킨 것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을 했고요. 외교부의 동북아 국장은 가나스키 겐지 총괄 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서 항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내용의 삭제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요. 이 병이 11년이나 됐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병이 자꾸 깊어지고 치료도 안 하고 이러면 병이 점점 더 깊어지는데 그 증상이 지금 아베 정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고이즘이 2005년부터 시작된 건데요. 정말 집요합니다. 예. 집요할 뿐만이 아니고 다른 역사 왜곡 그리고 미국은 사과하는데 우리한테는 사과하지 않는다는 그런 파렴치성 네. 이러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참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점점 화가 납니다. 스스로 국가 수준을 드러내는 거죠. 아유 맞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숙현 시사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7시 26분 59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훈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강동쪽으로 긴 구간 정체가 이어집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방화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공항 쪽으로 가는데도 잠실대교부터 동호대교,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강변북로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잠실권 통과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수월한 흐름인데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 이촌동 부근에서는 서행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작업 여파를 받는 곳이 생겼는데요.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 가는 길 모가 부근 2차로에서 노면 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뒤쪽으로 5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고요. 또 모가 부근 1, 2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작업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란히 가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한남에서 반포까지 시구간에서 속도가 떨어지고 서울 쪽으로는 주감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 장애물 처리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X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X.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1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사장님, 우리도 화상회의 되면 좋겠어요. 전자결제도요. 회사 메일도요. 우리같이 작은 회사가 그걸 어떻게 다 해? 올레 비즈메카가 있잖아요. 중소기업에 필요한 IT 솔루션을 부담 없이 간편하게. 올레 비즈메카. 문의 080-2580-007. 올레.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너를 사랑
안녕하세요. 나이라일이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도 핫딜 저기도 핫딜 어디가 싼 거야? 핫딜 가격 비교 쿠차 핫딜 가격 비교 쿠차 EM터에 돌지 말고 핫딜 가격 비교 쿠차해요. 지금 쿠차 앱을 다운받으세요. 핫딜 가격 비교 쿠차. 새로워진 산타페를 보았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다. 새로워진 산타페의 운전석에 앉았다.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다. 부드러운 승차감과 강인한 외관,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All around perfection. 산타페 더 프라임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미래에는 냄비 뚜껑을 타고 달나라 여행을 할 거예요. 미래에는 악당들을 물리치는 슈퍼히어로가 될래요. 아이들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교육 출판에서 문화 콘텐츠까지 미래를 밝히는 힘. 포르쉐 모터스포츠. 이것은 모든 포르쉐의 기원이며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며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포르쉐가 스포츠카인 이유입니다. Every Porsche sports car.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야당이 이 국정원 스마트폰 해킹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죠. 지금 이러한 국정원에 관련한 논란이요. 이 부분이 지금 전국을 강타하고 있지만 이런 논란과 별개로 처리 시한이 다가오는 추경 그리고 여당이 조출 지은 노동개혁까지 짚어야 할 현안이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새누리당 조원진 신임 원내수석 부대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조 수석 부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네. 예. 근데 수석 부대표가 되시자마자 여러 가지 일들이 마구 터져 나오는데 말이에요. 그죠? 네. 먼저 국정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정원 스마트폰 해킹 논란 자체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특히 이제 안철수 의원이 위원장을 있는 국민정보지키위원회에서 30개의 관련된 파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그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방향을 잘못 가고 있다. 저는 사실은 다리를 잘못 짚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문제는 안철수 그쪽 자체 특위 위원장이 자료 요청을 해서 이거 외부로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예.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로고에 있는 모든 파일을 자료를 특위 쪽으로 내라 그러는데 새정치연합에 국가보안 안보 사항을 가지고 그런 자료들을 외부로 유출할 수도 없고요. 예. 그래서 우리 당의 입장은 정보위원회를 열어서 현안 보고를 받으면은 그 모든 자료들을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비공개로 자료를 제공하겠다. 그것이 사실은 절차상으로 맞는 거고요. 요구한 자료를 전부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걸 지금 상황에서 바깥에 있는 특위에다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그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예.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이 정보위에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새누리당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가장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니까 다른 사람보다 이해도도 빠르고 여러 가지 내용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예. 사보임에서 정보에 들어오면은 정보의 모든 자료를 제공한다니까 국정원에서 거기서 자료 검증하고 그 다음에 현장 가서도 이 자료가 현장에 있는 기계들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현장 조사하고 그래도 풀리지 않는 의혹이 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이런 입장이죠. 예.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왜 못 가요 거기 정보위에?
모르겠습니다. 저도 야당 보고 왜 안철수 의원이 왜 못 오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답이 없어요. 그 배지 신탁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런 설도 있던데요. 뭐 그런 문제가 있겠죠. 개인적인 문제니까. 그건 개인적인 문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야당이 국정원 관련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지금 그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이 국정원 직원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고임이 되셨는데 이분이 지금 감찰 때문에 국정원 자체 감찰 때문에 그 압박이 이 자살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예? 또 한쪽에서는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야당의 정치화가 그 원인이다.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다가 원인이겠죠. 두 가지 다가 원인이다. 감찰의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고 전화로서 이렇게 물어보고 뭐 이런 상황이 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다음 야당에서는 내용을 전체 이제 파악을 해서 내용 공개하겠다. 공개해라 그랬더니 저 국정원에서 그럼 내용 공개하겠다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신 분이 이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부터 운영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파일 그 로고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거의 다가 북한 간첩 용의자 혹은 테러 용의자단 말이에요. 그런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됐을 때 가장 이런 걸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뭐 그런 부분이고 뭐 하나의 원인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두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있는데 하나는 그 비중이 어느 게 크냐. 그거는 야당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건 좋지만은 그 의혹에 타당성이 별로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SNS상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 변호사라 그랬더니 그거는 문모 변호사 아니냐 해서 봤더니 그게 몽골 변호사더라. 또는 이제 그 139개의 IP가 있었다. 국내 사찰용 아니냐 했더니 그거는 디도스 공격 그 이탈리아 해킹 팀사를 디도스 공격할 때 좀비 PC였다. 좀비 PC의 IP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이거 전부 다 이 핸드폰이 해킹을 당하니까 유력한 대권 주자였던 문재인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이 시연을 프로그램을 사와가지고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시연했더니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럼 야당이 지금 의혹을 제기했는 게 전부 다 아닌 걸로 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의혹을 제기할 때는 강력하게 무슨 의혹이 있는가 제기했다가 아닌 때는 그냥 슬그머니 없어져요. 그럼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제가 예전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거 보더니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신경민 의원이 그걸 의혹을 제기했으면 신경민 스스로가 이거 아닙니다 해명을 해줘야죠. 그래 국민들 납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양치기 소년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몇 번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게 전부 아니더라. 그러면은 야당이 불분명한 근거도 없는 의혹을 자꾸 제기하고 있구나.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잠깐 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오늘 한겨레 보도가 된 겁니다. 허선구 나나테크 대표와 한겨레가 인터뷰를 했다라는 건데요. 지금 뭐 인터넷에 다 뜨고 있습니다만, 그분들 여기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들 국정원의 관심 대상은 오직 휴대폰이라면서 해킹의 주 타깃은 중국에 있기 때문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기자가 한 모양인데 여기에서는 지난 18일 숨진 국정원 직원 임아무개 씨가 중국에 있는 내국인이라고 표현했다.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국정원에서 내국인에 대한 해킹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와 배치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고요. 나나테크는 이 프로그램을 독점 판매권을 가진 회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나테크가 독점 판매권을 가진 회사가 이쪽에서 국정원에서 어떤 노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다는 그 자체가 좀 이상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판매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독점판 무역상입니다. 무역상. 그렇죠. 일종의 뭐 무기 거래상 같이 브로커나 무역상이다 이 말씀이죠. 그 정도 선에서 끝나는 거지. 그걸 뭐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명확하게 제가 볼 때 의혹이고 그거는 저희들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로 이제 활동을 많이 하는 소위 말하는 우리 쪽의 해킹의 본거지가 우리 한국의 농협이라든지 청와대도 해킹하고 하지 않습니까? 해킹의 본거지가 주로 중국에 있다. 이건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방어도 하고 당연히 그쪽에 테러 분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예. 한중간이 한국과 북한의 각축장이 중국이라는 사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예, 뭐 테러 분자일 수도 있고 간첩일 수도 있는 거죠. 간첩 그쪽에 예.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중국이 주로 될 거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또 뭐 동남아권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허성구 대표가 외국 나간 모양이죠? 그거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 나갔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뭐 이거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이분도 뭐 나름대로 그래도 이게 수입 과정에 관여를 했던 인물이니까 좀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제 우리가 그 정보위에서 정보위를 저는 정보를 빨리 소집하자는 거죠. 예. 빨리 소집해서 정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변화된 상황이 있으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일단 보고를 받아라. 알겠습니다. 야당에서도 이 정부의 소집을 보고받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자 화제 좀 바꿔서요. 노동개혁 어제 박근혜 대통령 4대 부분 개혁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김무성 대표도 내년 총선에서 표일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죠? 네.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일부에서는 이걸 두고서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코드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떤 게 맞는 얘기예요? 아니 대통령께서 여당 대표한테 힘을 실어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동안 잘 안 실어줬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런 모양이죠? 예? 근데 그러고 또 여당 대표가 예. 국정의 중심에 있는 그 대통령의 생각하고 같이 맞춰가는 그것도 당연한 얘기고요. 예. 이제 당정청 간의 소통의 문제는 거의 해소되고 지난 16일 날 독대까지 하셨잖아요. 예. 오늘은 이제 최고 당정청 회의까지 하니까 예. 이제 소통의 물꼬는 텄다. 서로 이해도를 높이고 이 지금 4대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노동개혁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300명 이상 되는 데는 정년 연장이 60세가 이제 법적으로 된 거예요. 예. 후 내년에는 이제 300만 미만까지 다 적용을 하는데 예. 그러면 청년 실업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예. 문제는 뭐 시급하다. 시간을 다투는 개혁이다. 이래서 노동개혁을 빨리 해보자. 이런 의지가 정부 혼자만 밀고 가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당정이 합쳐서 한번 해보고 또 야당도 설득해야 된다. 예. 그러면 뭐 여야 간의 어떤 소통의 창구도 만들고 말이죠. 그다음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노동의 문제는 한 가정의 문제거든요. 예. 가지고 보면은 아버지 세대가 있고 아들 세대가 있는 겁니다. 예. 포괄적으로 보면 한 가족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이런 노동의 문제에 좀 유연성을 가지고 노총이나 혹은 이제 여야나 유연성을 가지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미래의 문제면서 현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노동개혁은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임금 피크제 도입 문제 가지고도 지금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예? 임금 피크제는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도 뭐 임금 피크제에서 그렇게 많이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노총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민주노총. 노총 부분은 사실은 이제 설득을 해야죠. 공무원 연금 개혁할 때 제가 이제 간사도 하고 공동위원장도 했는데 예. 공무원분들 다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제가 했어요. 따뜻한 개혁하겠다. 노동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개혁도 노동자분들이 반대라 근로자분들이 반대를 하지만은 충분한 설명을 하고 소통을 하고 또 국민들 공감대가 형성되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소통, 그게 결국은 이제 저는 그 소통이라는 단어가 되게 추상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사회적 합의라는 단어가 맞겠죠, 그죠? 노동개혁 문제에서는. 뭐 사회적 합의죠. 사회적 합의인데 그렇죠? 그 전제는 예. 대화라는 게 자기 걸 감추고 예. 남하고 대화하는 건 맞지 않아요. 우선 자기 걸 보여줘야죠. 예.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예. 됐을 때 청년 고용이 얼마나 올라가고 그다음 임금 피크제를 했을 때 상황은 임금으로서 얼마가 된다 해서 노동 쪽하고도 협의를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7월 24일 날 종료가 되죠, 이번 임시국회, 그죠?
임시국회는 8월 6일까지. 8월 6일까지인가요? 예. 추경은 이제 전임 원내 수석간에는 23, 24일 날 그날 처리를 하기로 했다. 근데 그래서 24일 날 뭐 추경 본회의 처리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어제도 뭐 밤 11시 반까지 회의를 했고요. 근데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금 이렇게 보면 그 저는 가능하다고 저는 항상 긍정적이니까 가능하다고 보고. 예, 100개 긍정적이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 예,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최경환 경제부총리요. 어제였었죠.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같은 그 외국계 단기 투기 자본, 뭐 헤지펀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법령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투자를 환영한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최 부총리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이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한 질문을 계속 쏟아내니까 단기적인 주주 이익과 중장기 주주 이익 간의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 뭐 관계 법령에 따라 주주들이 결정한 사안이다. 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도입 부분으로 이 엘리엇 매니지먼트 같은 사례를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나라 법령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투자를 환영한다. 당연한 것인데 이것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는 이 얘기 외에도 구조개혁, 청년 고용절벽 완화, 뭐 가계소득 증대, 리스크 관리 등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는데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으니까 이걸 이제 좀 집중적으로 들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박영선 의원의 그 외투 기업 규제와는 정반대로 억제 대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장려할 일이다. 뭐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일본의 전자업체 도시바가 부정회계 문제로 전현직 사장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불명예 사임을 했다고 그러는데 부정회계 이것도 형사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부정회계 문제에 대한 제3자위원회의 조사 보고서에 경영진이 관여됐다. 이 직에 따라서 책임지게 된 것이죠. 도시바는 다나카 사장 외에도 전임 사장이었던 사사키 노리오 부회장, 전전 사장인 니시자 아츠토시 상담역 등 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사임한다 이게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그 지난해 4월 끝난 회계연도까지 5년간 최대 2천억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조 8,300억 원에 이르는 회계 부정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규모도 커요 여기가. 이게 이제 그 기존에는 그 알려진 인프라 관련 사업의 회계 부정에서 나가서 컴퓨터, TV, 반도체 전방위적으로 조작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기업 최고 경영자와 자회사 사장이 외관상으로 단기 이익을 늘리려고 했다. 그리고 이제 매달 이 도시바가 도전이라고 부르는 이제 수익 개선 목표치를 정했는데 2011년과 12년에 과도한 목표 설정해놓고 강한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이럴 바에 회계 부정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말이에요. 저 코스닥도 알고 코스피도 알거든요. 근데 코넥스라는 게 있는 모양이죠. 저는 이거 진짜 몰랐어요. 이게 그 코넥스 시장은요. 코스닥 시장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2013년 7월 1일부터 개정한 그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데요. 이게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 뭐 서너 이게 굉장히 조건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이고 코넥스 시장의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치인 4조 원을 돌파했다는 게 뉴스가 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넥스 시장 시가총액이 이제 어제부로 4조 888억 원을 찍게 됐고 이건 지난 6월 달에 3조 원을 돌파한 이후 1개월 만에 이렇게 됐고 이제 점점 관심이 높아진다. 뭐 한국거래소 설명하고 있는 거죠. 4월에 시가총액 1조 223억, 4월에는 2조 974억 원, 2조 돌파했죠. 4월에. 근데 왜 이렇게 인기를 끌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장 기업 수의 증가하고요. 주가가 상승한다는 겁니다. 2013년 말에 그러니까 7월 달에 출범했으니까 45개였는데 1년 만에
71개에서 올해 7월 어제 기준으로 84개까지 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장 주식 수도 지난해 연말에 2억 9,500만 주에서 어제 3억 7,600만 주 급증했습니다. 예. 이게 최초 평가 가격 대비 평균 422% 수준으로 상승했으니까요. 인기가 엄청난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사장님, 우리도 화상회의 되면 좋겠어요. 전자결제도요. 회사 메일도요. 우리같이 작은 회사가 그걸 어떻게 다 해? 올레 비즈메카가 있잖아요. 중소기업에 필요한 IT 솔루션을 부담 없이 간편하게. 올레 비즈메카. 문의 080-2580-007. 올레. 카누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누 아이스 라떼, 카누 아이스 카푸치노. 얼음과 카누 싱글샷만 있으면 여름에도 카누를 다양하게.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쿨한 카페 카누. 된다 안심이 된다 KB가족이 된다. 당신의 안심과 당신의 희망을 위해 LIG 손해보험이 KB금융그룹의 가족이 됩니다. LIG 손해보험의 새 이름 KB손해보험. 높게, 더 높게. 모두가 세상의 높이에 도전할 때 높게, 더 높게. 한양은 행복의 높이에 도전합니다. 사람의 행복보다 더 높여야 할 것은 없기에. 건설, 행복이 되다. 한양.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3부에서 뵙죠.